과실 비율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교통사고 몇 대 몇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알아보면서 사고나 운전 관련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로교통법의 준수를 생활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법원의 판례, 또 분쟁 조정례,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도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실제로는 개개인의 교통사고는 더욱 세밀한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의 손해사정의 강선용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강선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가운데 12대 네. 중과실 사고 두 번째 시간인데, 중앙선 침범과 관련된 퀴즈로 함께 네. 한다고요? 네. 네. 우선 그 중앙선 침범 사고가 어떤 건지 법률에부터 먼저 보면요. 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중앙선 침범하는 행위는 포함이 되고 네. 횡단이나 유턴, 후진한 경우에도 다 포함이 12대 된다.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다 포함될 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턴, 뭐 후진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횡단은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만약에 차량이 도로상에서 횡단을 하려면 중앙선이 있다면은 그 선을 침범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앙선이 없더라도 이 법상의 안전 수칙을 지켜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 통행 방해 금지를 이제 보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이나 주차장 진출입 시에 일시정지나 보행자 안전 의무 같은 게 있죠. 네. 그래서 중앙선 위반은 물론이고 횡단, 유턴, 후진할 때도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치사, 즉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횡단의 방법도 이제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앙선 침범 관련 교통사고로 네. 함께 하는데, 과실 비율 퀴즈 내주시겠어요? 그렇죠. 중앙선 침범 사고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죠? 네. 마주 보는 차량끼리의 사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이제 뭐 들어가다 나오는 사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반대편 차량이 이제 목적지가 반대편이어서 내 앞으로 이제 중앙선을 지나서 유턴을 이제 안 하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네네. 예, 오늘 퀴즈는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우에서 직진 대 직진 상황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네. 잠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하고 직진하던 차량 예. 한 10km 정도 과속했어요. 이런 경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차량 모두 이렇게 마주보면 직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아, 그게 추월하려, 변경이라고 할 수 추월하려, 없지. 추월하려. 추월이지,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조금 과속을 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예, 약간 10km. 10km 정도. 예. 일단은 중앙선 침범이 음. 과속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더 큰 어떤 게 간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주오는 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사정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회피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오. 저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거라는 거를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8대2. 8대 2 정도로 보신다. 8대2.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어야 되고 보이면 서야 된다는 그도 이제 과속을 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보여요. 약 설명해 주세요. 10km 정도 과속을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 교통사고 과실 비율 그 인정 기준 표로 보면 기본 과실은요. 네. 우리 MC님 말씀과는 다르게 100대빵이에요. 아, 예,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과실이 100%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아까 우리 차도 10km 정도 속도 위반을 했잖아요. 그렇죠. 60km가 제한 속도인데 70km 달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100대 빵이 아니고 예. 현저한 과실이라고 해서 10%의 과실을 가산하게 돼 있어요. 조금 과속해서 온 차도 10%의 문제는 있다. 예, 그래서 그걸 현저한 과실, 10%의 과실을 기본 과실에서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
90대 10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럼 9대 1인 거예요? 9대 1이 되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 현저한 과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저한 과실은 뭡니까? 예. 현저한 과실과 예. 중대한 과실에 따라서 우리가 과실 비율이 나누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기본 과실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과실에서 그 상황의 각각 특이한 사례에 네. 따라서 가산 또는 감산을 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과실이 가산되는 경우 현저한 과실은 10%, 네. 중대한 과실은 20%를 가산을 해버려요. 아. 그러면 현저한 과실이 뭔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한눈 팔기, 졸음운전,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이런 네. 겁니다. 그게 현저한 과실. 현장 이런 게 있으면 10%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음주운전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미만일 때. 그다음에 10km 이상 20km 미만의 속도 위반. 네. 예, 방금 그 경우죠. 그러네요. 예, 그럴 때 10% 가산됐습니다. 네. 핸들이나 브레이크 조작을 부적절하게 했다. 예. 그다음에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아. 선풍이 짙은 경우를 말하죠. 예. 네. 그다음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을 하거나 조작을 하는 경우 이게 현저한 건데요. 네. 이거 우리가 쉽게 위반하기 쉬운 조항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이게 다 10% 가산되는 대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썬팅이 짙은 경우도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자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예. 내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 건너갔다고 칩시다. 네. 신호 위반이죠. 예. 그런데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 없고 경찰도 없었다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고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와 같은 거예요. 네. 썬팅도 평소에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다니지만 네. 이런 경우에 사고가 그 썬팅이 발생하면? 사고와 연관이 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예. 잘 안 보이게 돼서 그렇다면 10%의 그 과실이 가산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요? 그렇죠. 중대한 과실은 이번에는 좀 더 중대한 과실이겠죠. 네.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예. 이건 완전히 음주운전이죠. 네.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제한 속도 20km 이상 네. 그 위반. 예. 그다음에 마약이나 약물 운전. 네. 그다음에 공동 위험행위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이게 중대한 과실. 이럴 때는 20%를 과실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한다. 얼마 전에 왜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추락한 포르쉐, 그 포르쉐 안에 약물. 예, 약물이 있었죠. 네. 프로포폴. 어. 예, 그런 경우도 약물 운전에 해당하겠죠. 네. 그래서 형사적인 20%.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만 네. 20%의 과실을 더 책임져야 되겠죠. 아, 그렇게 과실이 된다. 그렇군요. 네. 공동위험행위는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동위험행위? 공동이 뭐 공동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예요? 요즘 왜 동호회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드라이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해도 되는데 네.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걸 공동위험행위라고 보고 네. 과실이 있으면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대 이상의 차가 네. 막 이렇게 막 줄지어 통행하면서 어떤 조금 위협이 느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20%를 가산하게 돼 있죠. 공동 위험 행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현저한 과실이냐, 현저한 과실보다 더 무거운 중대한 과실이냐, 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예. 것이고. 자, 12대 중과실이 참 무서운 이유가 있죠. 그렇죠. 12대 중과실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평소에도 우리가 무서워하고 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 이게 민사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은 네. 실형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보상도 그래요. 피해자한테 보상은 먼저 해주지만 그 보상한 내역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또 형사 문제로 네. 이분은 많이 힘들어지시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한 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네. 한번 서로 경각심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는 벌금, 과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너무 네. 헷갈려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어가 어렵죠? 네, 금의 손해사정의 강선영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5분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시내 도로 상황과 국도정보 김민정 캐스터입니다. 네, 45분 교통 정보입니다.